지금부터 2026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단기보호 평가 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 지표 1번 인력 기준입니다. 규정된 인력을 준수하고 인력 추가 배치를 통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법적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전산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근무 인원 계산에 관한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에는 인력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기관에서 신고한 직원 현황 및 국가 가감사한 내용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다만 지표 적용 기간 동안 인력 배치 기준 위반으로 감액 적용을 받거나 신고 인력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엔 불인정합니다. 평가 기준 2번에서는 인력을 법적 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가산 적용을 받고 있는지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1번과 마찬가지로 지표 적용 기간 동안 인력 배치 기준 위반으로 감액 적용을 받거나 신고 인력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엔 불인정합니다. 다만 휴업이나 업무 정지 기간은 제외하지만 해당 기간이 속한 월에 청구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평가지표 2번 경력직입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2년 이상 운영 기간은 분모를 지표 적용 기간 동안 근무한 직원 수로 하며 분자는 분모 중 연속 24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를 산정하여 100을 곱하여 비율로 평가합니다. 2년 미만 운영 기간은 분모는 동일하며 분자는 분모 중 연속 1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로 산정하여 100을 곱하여 비율로 평가합니다. 두 가지 모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며 대표자 겸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합니다. 휴업, 업무 정지 미운영 기간은 근무 월수에 포함하지 않으나 휴업, 업무 정지 기간에 속한 월에 청구 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 월수에 포함합니다.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와 출산이나 질병으로 고용한 대체 직원이 퇴직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교양 기관 간 인사이동 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경력직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합니다. 경력직 계산과 관련하여 근무하던 직원이 동일법인이 다른 기관으로 인사이동을 한 경우 이 경우에도 경력직 비율 산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교양 기관 간 인사이동 시에는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이동 전후 기간의 각각의 경력직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합니다. 평가지표 3번 직원 교육입니다. 기관은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이 수시로 읽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급여 적용 지침 등을 비치하여 급여 적용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의 경우 직전 평가에서 급여 적용 지침 10개 항목에 대해 현장과 기록으로 확인하였으나 2026년 평가에서는 급여 제공 지침 10개 항목과 기타 지침 2개 항목, 즉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 고충 처리 지침을 포함하여 총 12개 지침을 기관 내부에 비치하고 있는지를 평가 당일 현장, 기록,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2023년 평가에서 단기보호 27번 급여 제공 역량 관리 평가 기준 1의 직전 정기평가 결과가 충족인 기관은 공단의 전산 자료를 연계하여 현재 평가 기준 1의 급여 제공 지침 10개 항목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기타 지침 중 고충 처리 지침은 고충 처리함까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고충 처리 대상까지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 2번은 신설 기준으로 2026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급여 제공 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필수 사항으로 교육 일자, 교육 방법, 강사명, 참석자명, 서명이 작성되어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신규 직원의 경우 급여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교육받았는지 확인하며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의 경우 교육 실시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직원의 퇴사 여부는 지자체에 퇴직 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단독기간이 아닌 병설기간의 경우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의 운영 규정과 급여 제공 지침을 해당 내용이 충분하면 같이 사용하여도 인정하며 단기 보호 기간 별도로 구성하지 않아도 인정합니다. 운영 규정, 급여 제공 지침 교육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운영 규정 및 급여 제공 지침 교육을 화상회의 등으로 대체하여도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운영 규정, 급여 제공 지침 교육의 방법은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평가 시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근무하는 직원이 직종을 변경한 경우 이 경우에도 신규 직원으로 확인하여 운영 규정, 급여 제공 지침을 모두 교육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직원이 직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규 직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가지표 4번 직원 인권보호입니다. 기관에서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은 신설 기준으로 기관이 직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현장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다른 평가 기준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 기준 2번은 직원과 시설장이 기관의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 내용을 알고 있는지 면담을 통해 평가합니다.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 내용은 수급자 및 가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창해에 대한 대응 방법, 성희롱, 성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급여 외 행위 제공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 직원의 인권 침해 상황에서의 기관의 조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가지표 5번 직원 권익 향상입니다. 기관이 직원의 후생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평가일 현재 기관이 5대 보험인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체납 내역 없이 완납하였는지를 기록과 전산으로 확인하고 평가일 이후 완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 기준 2번에서는 직원, 시설장이 고충 처리 절차를 알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지 직원과 면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여기서 적절한 조치란 기관 내 자체적인 업무 전환, 지자체 시정 조치 등이 있습니다. 고충 처리 지침의 내용은 고충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접수 창구가 포함된 접수 방법, 접수, 처리, 결과 안내와 같은 고충 처리 과정, 고충의 처리에 대한 응답 기한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조치를 받은 고충의 상황은 직원의 인권침해 발생 시 조치한 상황도 포함됩니다. 조치를 받은 고충의 상황은 직원의 인권침해 발생 시 조치한 상황도 포함됩니다. 평가지표 6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평가 당일에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안전한 실내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현장을 확인합니다. 모든 외부 출입구 및 계단 출입구 잠금 장치 및 자동 열림 장치 설치 여부, 주방 잠금 장치 설치와 잠김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수급자의 주 생활 공간 내에 투명한 유리로 된 벽이나 문, 통유리 창문과 같은 유리문에 수급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충돌 방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가구 배치 등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인정합니다. 외부 출입구와 계단 출입구의 잠금 장치 및 자동 열림 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되어 열릴 수 있어야 하고
구조적으로 자동 열림 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경우 자동 열림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출입구로 대피 유도할 수 있도록 바닥에 피난 유도선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픈형 주방은 칼 가위 등 위험 물품이 있는 수납 공간의 잠금 장치와 가스밸브 안전 장치를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2번에서는 환기 수칙에 따라 환기를 실시하고 실내 환기 일일 점검표를 비치하고 있는지 현장과 면담을 통해 확인하는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환기 수칙에 따라 매일 최소 3회 이상 실내 환기를 실시하였는지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환기 수칙에는 환기 필요성, 환기 방법, 환기 횟수, 환기 시간이 필수로 작성되어야 하며 현장의 날짜, 환기 시작 시간 및 환기 시간 등이 포함된 실내 환기 일일 점검표가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설이 여러 층을 사용하는 경우 각 층마다 한 개 이상의 실내 환기 일일 점검표를 비치해야 하며 평가일 환기 실시 여부는 실내 환기 일일 점검표 등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창문을 열고 환기하는 방법 대신 실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바깥 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급 배기가 가능한 기계를 사용하여 환기하는 경우 평가 기준 2번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공기청정기, 환풍기 등과 같은 공기정화 설비는 불인정합니다. 병설기관의 경우 단기보호기관의 자료를 별도로 마련해 두지 않을 때에는 요양시설 또는 주야간 보호기관의 관리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 3번도 신설 기준으로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현장 확인과 수급자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기저귀 교체 및 식사 시간 이후 적절히 환기하였는지, 수급자가 춥거나 덥다고 하였을 때 기관이 적절히 조치했는지 수급자와 면담하여 확인하고 기관 내부의 채광이 적절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지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4번에서는 기관 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보관함에 모두 보관할 수 있고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방치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불인정합니다. 평가 기준 1번과 관련하여 자동 열림 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출입구라는 증빙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해당 기준의 평가 방법은 현장으로 증빙 자료 준비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종합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경우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현장 평가에서 가스, 세제, 가위, 칼 등 위험 요인 제거 시에 사용하는 물품들을 책상 서랍에 넣어두면 되는지 아니면 열쇠로 잠궈두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기관 이용자들이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지표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위험 요인을 환경에서 제거하거나 잠금 장치가 가능한 공간이나 서랍 등에 보관하여야 충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오픈형 배식구의 경우 사람이 넘나들 수 있을 정도로 클 때에는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야 인정합니다. 평가지표 7번 낙상 예방 환경 조성입니다. 수급자의 낙상 예방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평가 당일 현장에서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기관 내부, 즉 예를 들면 복도 양쪽 벽면, 목욕실, 프로그램실, 세면대와 변기 주위, 싱크대 등 수급자가 접근 가능한 시설의 모든 공간 내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안전 손잡이는 설치 부위에 체중을 실었을 때 파손 등으로 낙상 사고 위험이 없어야 하고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접착식과 압착식 또는 흡착식 손잡이는 안전성과 기능성이 갖춰 있지 않아 불인정합니다. 다만 옷장이나 가구 등으로 인해 벽면이 노출되지 않아 안전 손잡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인정합니다. 수급자가 접근이 가능한 목욕실, 화장실 등에 있는 샤워기마다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샤워기가 2개 이상 인접해 있는 경우
샤워기 사이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여 각각의 샤워기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목욕실에 욕조가 있는 경우 수급자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욕조 출입을 위한 보조 손잡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2번에서는 낙상 위험이 높은 공간인 목욕실과 화장실 등에 미끄럼 방지 타일, 미끄럼 방지 매트 등과 같은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하고 낙상 주의 안내 표지를 부착했는지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일회성 또는 부분적인 방지 처리, 마모가 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 기준 3번에서는 수급자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인 생활실, 프로그램실, 식당, 화장실, 목욕실, 물리치료실의 턱과 적재물을 제거했는지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지자체에 신고된 평면도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불인정합니다. 시설 내의 턱이 2cm 이하이거나 실내 턱이 있는 경우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완만하게 경사 처리하였는지, 수급자 이동 경로에 적재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동식 경사로를 사용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급자의 주 활동 공간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포함하고 시설 내 턱이 있는 모든 공간에 경사로를 설치한 경우 인정합니다. 평가 기준 4번은 급여 제공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상처, 골절 등과 같은 상해를 입힌 적이 없고 낙상 사고 등 사고 없이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수급자와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안전손잡이 설치와 관련하여 목욕실, 화장실 외에 샤워기만 설치된 경우에도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수급자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공간에 샤워기가 설치되었다면 그 용도가 실제로 수급자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안전손잡이가 있어야 평가에서 인정합니다. 평가지표 8번 재난상황 대응입니다. 재난상황 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재난 상황 대응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하며 화재 발생 대응 훈련 등과 같은 재난 대응 훈련을 수급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단기별 1회 이상 실시하였는지 기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때 기록에는 일시, 장소, 참가자명, 훈련 내용이 작성되어 있어야 하고 반드시 훈련 사진도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난 상황 대응 매뉴얼에는 직원 및 수급자를 포함한 재난 상황 대응 방법 훈련, 비상 연락 체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재난 상황 대응 훈련은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직원과 입소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해야 인정하며 교육 또는 소화기 사용 시험만 실시한 경우 대응 훈련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 기준 2번에서는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 대응 방법 및 담당 역할, 소화 설비 및 경보 설비 위치, 비상구 위치 등 대피 경로에 대해 면담으로 확인하고 소화기, 소화전 등 소화 설비 작동 방법에 대해서는 시연을 통해 확인합니다. 재난 상황 대응 훈련과 관련하여 재난 상황 대응 훈련 시 참여를 못하거나 이후에 들어온 신규 직원의 경우 추가 훈련을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재난 상황 대응 훈련의 참석률은 확인하지 않으나 모든 대상자, 즉 직원과 수급자가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단기별 1회 이상 훈련 참여를 권고드립니다. 평가지표 9번 응급상황 대응입니다.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알림 장치 및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직원이 응급상황 대응 지침 내용을 숙지하고 수급자의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심정지, 질식, 경련, 화상,
낙상을 포함한 응급 상황에 대한 응급 조치 또는 대처법이 포함된 응급 상황 매뉴얼 및 담당 역할과 비상 연락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필수 사항을 꼭 확인하여 이 세 가지 항목이 충족한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평가 기준 2번에서는 기관 내부의 위치 파악이 가능한 응급벨 또는 인터폰을 통한 응급 상황 알림 장치가 생활실, 화장실은 칸마다, 목욕실에 각각 한 개 이상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알림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위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 기준 3번에서는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 질식, 경련, 화상, 낙상 등과 같은 응급 상황의 종류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4번에서는 평가자가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을 제시하면 그에 맞는 대응 방법을 모두 알고 있으며 발생 시 각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5번에서는 수급자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제공한 간호관리 내용과 단기보호 이용 중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내용을 간호일지, 급여조금 기록지, 상담일지 등에 기록했는지 확인합니다. 평가지표 10번 시설 안전입니다. 화재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고 관리하는지 평가하고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소화 설비 및 경보 설비를 매월 점검하는지 기록으로 확인하고 화재 위험 요인인 가스, 라이터 등을 제거했는지 현장 평가를 통해 확인합니다. 필수 설비인 소화기,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모두 점검하여야 하고 필수 사항인 점검 일자, 점검 내용, 점검자 명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직원이 자체 점검하거나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한 점검 모두 인정합니다. 병설 기간의 경우 단기 보호 자료를 별도로 마련해 두지 않을 때에는 병설 기간의 관리 및 기록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 2번에서는 화재 상황 등에 대비한 피난 안내도가 각 층별로 부착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평가지표 11번 건강검진입니다.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실시하는지에 대한 평가로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해당 지표는 모든 직원이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한다는 지표가 예전에는 기록에 대해서만 확인하였으나 이번부터는 기록과 기존 직원의 연 1회 실시 여부가 EDI를 통해 확인될 경우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수준인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결과 판정, 이 5개 영역을 충족하여야 하고 신규 직원은 근무 시작일까지 5개 영역을 충족하는 입사 전 1년 이내의 결과만 인정합니다. 또한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인정합니다. 신규 직원은 입사 연도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연도의 연 1회 건강검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따른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검진일, 발행일자가 1년 이내여야 하고 발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관에서 해당 서류를 수령한 날짜를 알 수 있는 SMS 수신일, 이메일 수신일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직원은 대표자 겸 시설장, 대표자 겸 직원, 고용된 시설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뜻합니다. 임신부의 경우 영상검사를 미실시하여도 인정하지만 다른 방법, 즉 혈액검사,
객단 검사 등을 통해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 검진을 실시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건강 검진과 관련하여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 양식으로 제출한 건강 진단서도 인정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핵 검진을 포함한 5개의 영역에 대한 검사 및 판정 내용이 확인된다면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 일반 채용 신체 검사서 등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신체 검사서 양식상 신체 계측 검사, 영상 검사 및 판정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으나 나머지 항목에 대해 이상 여부만 적혀 있다면 이를 요검사와 혈액검사를 통해 도출된 검진 결과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인정합니다. 검진 실시 기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요검사와 혈액검사를 실시한 것이 확인된다면 5개의 영역이 모두 확인되므로 인정합니다. 또한 2026년도에 입사한 요양보호사가 최근 1년 내 25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였는데 26년 건강검진도 따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건강검진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건강검진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신규 직원이 입사 전년도인 25년 검진 결과를 제출하였다면 입사 연도인 26년은 건강검진을 별도로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지표 12번 감염관리입니다. 기관은 수급자가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직원 및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는지 필수 사항인 소독 멸균 일자, 비품명, 소독 방법, 소독자명을 기록과 현장을 통해 확인합니다. 소독, 멸균을 유하는 간호비품을 사용한 후 반드시 소독 멸균을 해야 하고 보관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하며 해당 급여 직원이 작성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기관에 구비된 기구만 확인하며 일회용 간호비품은 구입 일자 및 구입 수량, 사용 기한 등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일회용 간호비품 관리대장은 2026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간호비품에는 소독캔, 포셋, 소독하이, 드레싱포 등이 있고 소독 방법으로는 증기소독, 끓는 물소독, 약물소독, 의료용 인증을 받은 자외선 살균기 등이 있습니다. 일회용 간호비품으로는 소독 멸균을 해야 하는 간호비품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개봉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소모품, 예를 들면 알코올솜, 밴드 등은 일회용 간호비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가 기준 2번에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실내외 전문 소독을 실시했는지 기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전문 업체를 통하여 살균, 살충, 살서에 관한 소독을 모두 실시한 경우에만 실내외 소독으로 인정하며 전문 업체 소독 시 계약서, 소독 증명서, 지출 내역에 대해 확인합니다. 실내외 소독 자료를 확인하는데 아파트 등 실외 소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실내 소독만 확인합니다. 병설기관의 경우 단기보호 자료를 별도로 마련해 두지 않을 때에는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의 관리 및 기록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 3번에서는 감염병 대응 체계 등에 포함된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직원과 면담을 통해 평가합니다. 감염병 유행 시 조치 사항은 매뉴얼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면회객 제한, 직원 및 방문객 발열 확인, 실내 추가 소독, 위생용품 비치, 감염병 예방 추가 교육, 수급자 및 직원 독감 예방 접종, 방역 지침 준수 등이 있고 감염병 발생 시 조치 사항은 수급자 증상 관찰, 보호자 안내, 보건소 보고 및 신고, 병원 이송 등이 있습니다. 평가지표 13번 정보 제공입니다. 수급자에게 급여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 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평가하고
지표 적용 기간은 평가 당일입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 요양 기간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했는지 전산을 통해 확인합니다. 정보 게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하셔야 하며 첫 번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신고 항목입니다. 내용을 보면 주소, 전화번호, 인력 현황, 시설 현황, 급여 종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즉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규정 내 명시된 계약기간, 계약 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 사진, 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보험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과 화재 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이 있습니다. 만약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를 통한 게시 항목 중 변경 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기관에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2번은 노인학대 신고기간 및 신고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는 평가 기준으로 신설된 기준입니다. 평가지표 14번 노인인권보호입니다. 기관에서 수급자의 학대 및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수급자와 직원에게 학대 예방 교육 실시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의 모든 직원에게 노인 인권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필수 사항인 교육 일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강사명, 참석자명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 내용인 노인 권리 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이 작성되어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교육 주기에서 단기별 1회 이상 실시는 2026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교육은 자체 교육, 외부 강사 초빙, 온라인 교육 이수 등 교육 방법은 기관에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며 노인 권리 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과 같은 노인 인권 보호 지침 및 교육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증 또는 수료증과 교육 내용을 확인하여 교육 실시 여부를 인정합니다.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의 해당 반기 교육 실시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에 퇴직 신고되지 않은 직원은 퇴사한 직원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한 직원은 반드시 퇴직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병설기관의 경우 요양시설 또는 주야간 보호의 관리 및 기록 내용에 단기보호 직원에 대한 교육 내용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면 인정됩니다. 평가 기준 2번에서는 모든 직원이 노인 권리 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노인 학대 발생 시 대응 방법 숙지 여부 등 노인 인권 교육 내용을 알고 있는지 면담을 통해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 3번에서는 모든 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학대 및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수급자와 면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노인 인권 교육과 관련하여 모든 직원이 노인 인권 교육을 인터넷으로 이수하는데 별도로 따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수사항, 즉 교육 일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강사명, 참석자명, 서명이 확인되어야 하며 교육 내용에는 노인 인권보호 지침, 즉 노인 권리 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이수한 해당 교육에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자체 교육, 외부 강사 초빙,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을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수표 15번 통합적 사정입니다.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반영한 통합적 사정을 실시하여 질 높은 급여 제공이 되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통합적 사정에서는 모든 수급자의 종합적인 요구 사정, 낙상 위험도 평가, 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 기능 평가를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이때 해당 급여 직원이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하지만 인지 기능 검사의 경우 병원,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해도 인정합니다. 퇴소한 수급자가 퇴소일 기준 30일 이내에 재입소하는 경우 통합적 사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수급자 상태 변화로 인하여 직전 급여 제공 계획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통합적 사정을 재실시하여야 합니다. 평가 기준 1번의 요구 사정은 필수 사항인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요구 사정 세부 내용 9개 항목, 총평을 서술형으로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기록으로 확인하고 요구 사정이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된 경우 요구 사정 9개 항목별로 의견을 작성하거나 또는 총평에 수급자 기능 상태에 대한 판단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면 인정합니다. 요구 사정 9개 항목 중 구강 상태 항목과 영양 상태 항목 중 기피식품 파악은 2026년 1월부터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2번과 평가 기준 3번, 낙상 및 욕창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관련 학회나 논문에서 발표된 도구와 같은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가 기준 4번의 인지기능 평가 시 평가 도구에 포함된 모든 기록은 2026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또한 수급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중독된 것으로 평가하며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합니다. 처방전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는 해당 회계 반기 내에 유효한 경우 인정하며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전에 발급되어 적용 기간이 확인된 경우 인정합니다. 통합적 사정과 관련하여 신규 수급자의 경우 급여 제공 시작일에 통합적 평가를 실시해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 해당 급여 직원이 대면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급여 제공 계획에 반영하여 급여 제공을 하였다면 인정합니다. 평가 지표 16번 급여 제공 계획 수립 및 제공입니다. 욕구 사정과 위험도 평가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 및 통보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다만 평가 기준 1번과 2번의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는 2026년 1월부터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기관에서 실시한 요구 사정, 낙상 평가, 욕창 평가, 인지 기능 평가 결과 및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개별 요구를 반영하고 공단에서 발급한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참고하여 수급자별 급여 제공 계획을 해당 급여 직원이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 수립하고 필수 사항인 급여 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 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세부 제공 내용, 횟수, 시간, 종합 의견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2번에서는 모든 급여 제공 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을 받아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되었는지 전산으로 확인하며 대면인 경우에는 확인 서명을 받고 우편과 SNS 등 비대면인 경우에는 급여 제공 계획서 전문을 발송한 이후 유선으로 안내한 기록을 확인합니다. 스마트 장기요양 어플 등을 통한 모바일 전자동의 또한 인정합니다. 평가 기준 3번에서는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를
기록과 전산을 통해 확인합니다. 특정 일에만 일시적으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일에 대하여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간호일지, 물리치료 기록지, 프로그램 제공 일지 등의 변경 기간 동안 그 사유를 모두 작성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수급자 급여 제공 계획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 작성일, 통보일, 급여 제공 시작일 중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확인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급여 제공 계획서는 작성 일자를 기준으로 회계연도 내 연 1회 이상 수립된 경우 평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수급자 상태 변화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급여 제공 변경이 필요하여 기존 급여 제공 계획과 다르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 제공 계획을 반드시 재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기존 급여 제공 계획과 다르게 급여를 제공할 경우에는 사유를 반영하여 급여 제공 계획서를 제작성한 뒤 급여 제공을 하거나 또는 급여 제공 계획서를 제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변경 사유를 건별로 모두 기록지, 예를 들면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지, 간호일지, 물리치료 기록지, 프로그램 일지 등에 작성해야 인정합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상태가 자주 변할 수 있고 그때마다 급여 제공 계획서를 제작성하기 어려운 현장의 상황을 요양평가부에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의 급여 제공에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시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등의 기록지에 건별로 사유를 작성하며 급여를 제공하다가 해당 사유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 제공 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작성하여야 합니다. 평가지표 17번 투약 및 약품 관리입니다. 해당 지표에서는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투약 및 약품 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기관이 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특정 장소나 약품 보관함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냉장고 안에 약품을 보관한 경우 냉장고의 잠금 장치를 확인하고 잠금 장치는 열쇠 등으로 잠가두어 수급자가 열 수 없어야 합니다. 평가 기준 2번에서는 일반 의약품의 사용 기한 및 보관 상태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였는지 기록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필수 확인 사항으로는 일자, 의약품명, 효능, 사용 기한, 점검자명, 폐기 일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 기한과 폐기 일자는 2026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또한 해당 급여 제공 직원이 작성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사용 기한이 지난 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냉장 보관, 실온 보관 등 약품 취급 방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병설 기간의 경우 단기 보호 자료를 별도로 마련해 두지 않을 경우 병설 기간의 관리 및 기록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 3번에서는 직원이 수급자별 적정한 투약을 위해 투약 시 확인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지 간호사, 간호조무사와 면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투약 시 확인하는 사항은 약물 투약의 6가지 원칙으로 정확한 약물, 정확한 용량, 정확한 대상자, 정확한 경로, 정확한 시간, 정확한 기록입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미배치 기간의 경우에는 시설장과 면담합니다. 평가 기준 4번은 신설 기준으로 퇴소한 수급자의 의약품이 기관에 남아있지 않고 보호자에게 전달하거나 폐기하였는지 기록과 현장을 통해 확인하고 퇴소 수급자의 잔약 처리 기록을 확인합니다. 퇴소한 수급자의 약품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약품이 발견되는 경우 불인정합니다. 평가지표 18번 기능 향상 프로그램입니다. 수급자 상태 유지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추구하고 수급자의 의견을 반영하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해당 지표는 신체 기능,
인지 기능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는지 확인하며 수급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제공하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신체 및 인지 기능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주 3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이때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단체, 그룹, 개별 제공 등 모두 인정하며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인지기능 프로그램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종교활동은 프로그램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나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평가지표 19번 식사 간식 제공 결과입니다. 수급자의 영양 상태 및 신체 기능 상태에 따른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욕구 사정을 통해 수급자의 기피식품을 파악하여 대체 식품을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 수급자가 종교, 알러지나 소아와 같은 건강상의 이유, 비선호 등의 이유로 섭취하지 못하는 식재료 혹은 식품의 원재료를 파악하였는지 욕구사정 기록지, 급여 제공 계획서 등의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기피식품이 없는 수급자는 기피식품 없음으로 기재해야 하며 공란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피식품이 없는 수급자의 경우 대체식품 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식단표에 따라 급식을 구성할 때 수급자가 드실 수 없는 메뉴로 구성된 경우 해당 식사의 재료를 다른 식품으로 대체하여 제공하였는지 급여 제공 기록지, 간호일지 등의 기록으로 확인하며 지표 적용 기간 내 신규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평가 기준 2번에서는 영양사가 작성한 일식 4찬 이상의 식단표를 게시했는지 기록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지 않고 모든 식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체에 소속된 영양사가 식단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하고 식단표를 작성한 영양사의 자격 기준은 자격증 사본과 협약서, 공문서, 계약서, 출처 등으로 확인하며 협약서, 공문서, 계약서 등에 명시된 기간이 유효한지도 확인합니다. 보건소와 같은 공공기관, 협회 등의 식단표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홈페이지를 확인합니다. 일식 사찬에서 일식은 밥과 국을, 사찬은 네 가지 반찬을 의미하며 일품 요리를 제공하는 경우 사찬 제공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기관에서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한 경우 인정하지 않고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 끼니의 식단표를 게시하여야 인정합니다. 식사 제공과 관련하여 수급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알레르기, 소화 문제, 치아 상태, 저작곤란, 연화곤란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섭취하지 못하는 식품을 파악하여 대체식품 등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지표 20번 급여 제공 기록지 제공입니다. 수급자별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제공 기록지를 제공하는지와 퇴소 시 연계 기록지를 제공하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월 1회 이상 수급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제공 대장과 서명부 등으로 확인합니다.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우편 및 이메일, 사진 전송 등의 방법으로 보내는 경우 제공 대장과 함께 우편, 영수증, 이메일, 사진 전송 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인합니다. 제공 대장에는 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이 필수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직접 대면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명부를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2번에서는 수급자의 퇴소 시
수급자에게 연계 기록지를 제공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수급자가 급여 제공 종료를 희망할 경우 상담을 실시하여 수급자의 퇴소 사유 및 희망급여 등을 파악하여 연계기록지 작성 후 제공하였는지 연계기록지 사본 또는 부본과 제공대장을 확인합니다. 이때 연계기록지 제공대장에는 수급자명, 제공일자, 제공방법, 수령자가 필수적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소일자보다 연계기록지 작성일자 또는 제공일자가 늦는 경우에는 상담기록지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 동안 퇴소한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 기준 2번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병설 동일 대표, 동일법인 기간으로 전원한 경우와 입원 후 퇴소로 계약 해지한 경우에는 연계 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망 또는 퇴소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연계 기록지 작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 이용 종료 상담은 수급자 본인과 실시해야 하나 수급자가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상담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해도 인정하며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연계기록지 제공과 관련하여 하루만 이용하고 수급자가 원하여 퇴소하신 분도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단기보호의 경우에는 월 9일 이내 계약을 해지하고 이후에도 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수급자에 한해 연계기록지 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등 연속적인 급여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계기록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건강 상태 변화로 병원으로 입원하였다가 다시 오지 않고 퇴소 이후 요양원으로 입소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연계기록지를 제공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기관으로 복귀할 계획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연계기록지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급자가 병원 입원을 지속하거나 혹은 다른 급여 이용 등의 사유로 퇴소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연속적인 급여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기록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평가 매뉴얼에 안내된 바와 같이 수급자 사망으로 인한 퇴소는 연속적인 급여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연계 기록지를 제공하지 않아도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2026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단기보호 평가지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